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 및 이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이제 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근로계약과의 근로계약성 이제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근로계약 퇴직 이제 또는 이제 자율적인 자발적인 좀 퇴직 그리고 이제 해고 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도입 사례를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입 사례에서 정년 늘리고 연금 빨리 타려 한다. 그래서 좀 생년월일까지 바꾼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한 해 평균 500명이 정정 신청을 하고요.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과거를 세탁하기도 한다. 5건 중 1건은 기각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역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57세인데요. 최근 정년이 1년 연장됐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서울 메트로의 정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작년 자신의 생년월일을 1956년 11월 1일에서 1957년 12월 1일로 바꿔도 좋다는 법원 허락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상대로 소송을 벌여 1년을 더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 시처럼 생년월일을 바꾸려는 이들이 한 해 평균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지난 5년간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2011년 502건, 2건, 2012년 559건, 그리고 2013년 481건 등 매년 500명가량이 생년월일을 바꾸려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이 중 400명가량이 정정 허가를 받았답니다. 자, 이들이 생년월일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단순히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을 바로잡으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한 이들이 유난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1980년 한국수자원 수력원자력에 입사한 이모씨 58세인데요. 지난해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지만 생년월일 정정 신청으로 주민등록상 나이가 2살 어려져가지고 회사를 더 다닐 수 있게 됐답니다. 반대로 나이를 더 많게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를 늘리겠다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심사 과정에서 한 해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형과 반대로 연금 조기 수령형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들에서 다루었었죠. 최모 씨 57세가 바로 그 사례인데요. 최 씨는 부모가 1957년 1월 1일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하루 빠른 1956년 12월 31일생이라며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최 씨는 법원 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기 위해 정정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정정 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자는 날짜가 기록된 돌사진, 출생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현재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증명해줄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친인척이나 출생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만한 지인 등의 증언도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증언을 토대로 심사를 하고 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요. 법원이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조기 수령을 위해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한 최 씨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생년월일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법원 관계자는 최 씨는 본인과 오빠들의 증언 외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정정 신청이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2,418건의 생년월일 정정 신청 가운데
458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5명에 1명꼴로 불순한 목적 등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생년월일 정정신청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잘못과 과거를 세탁하려는 일들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고요. 이름을 바꾸고 생년월일까지 바꾸면 서류상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범죄 기록,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채무관계, 개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올해 초 장모 씨도 생활기록부와 족보사본 등을 생년월일 변경 증거자료를 냈지만 그가 진 빚과 전과 오범 경력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원 관계자는 장 씨의 생년월일을 변경해 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라고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본 사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근로계약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에 따른 어떤 이제 근로관계에 따른 종료와 관련된 사안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이제 그 이슈들을 하나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것 첫 번째로 이제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 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근로관계의 개념은 고용관계에 속하지만 모든 고용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관계 중에서도 근로관계가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관계는 고용관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정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속이 바로 근로계약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은 뭡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구두의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에 그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우리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 이 일반 근로자와 이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있다 이제 계약서상의 의미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이란 이제 우리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뜻한다.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을 근로계약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제 1년 또는 2년을 일할 것인지 등의 근로계약 기간, 일한 대가로 임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것인가, 또 몇 시간을 근로를 제공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데요.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사교집이라든지 규정집 등의 어떤 이제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드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디서 많이 할까요? 이제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라고 우리는 좀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기간제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들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호를 받기 위한 의미로서 근로계약서를 누가 작성을 합니까? 근로자가 이거 써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게 원본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 그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교집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직으로 이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자발적인 어떤 퇴사 또는 이제 어떤 이제 징계 등에 의한 어떤 해고, 사유 등등에 의한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 근로를 제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부분이 뭐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기간제 및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은 더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명시 대상들이 이제 임금 구성 항목들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구성 항목들, 또 임금 계산 방법들, 지불 방법, 그리고 이제 소정 근로 시간, 근로 시간들, 그리고 주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일 등 연차 유급 휴가일, 또 이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지만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 규칙의 주요 기재사항은 구두로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요 기간제 근로자들, 단시간 근로자들, 우리 이제 뭐야?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알바 많이 하잖아요. 단시간 근로자. 이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의 계산 방법, 지불 방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취업 장소,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이제 근로시간 등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어떻게? 여기는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여기 이제 취업 규칙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무 또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의미들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용직 근로자 취업 규칙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취업 규칙. 그래서 취업 규칙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제 지켜야 하는 복무 규율이나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복무 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에 관련된 세부 항목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취업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업 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 규칙에 따른 이제 변경 사항들은 취업 규칙을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이제 취업 규칙에 이제 불이익 변경이 있습니다. 불이익하지 않게 단순하게 변경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용자는 이제 취업 규칙의 변경을 할 때 불이익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용자와 이제 협의 또는 합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응?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그 협의나 합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회의를 하고 취업 규칙을 회람하고 서명하는 방식들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익한 변경. 사용자는 이제 취업 규칙의 이제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항상 이 표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해서 뽑힌 대표들에 의해서 협의할 수 있다. 자,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 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해가지고 동의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이런 이제 그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면은 한 자리에서 집합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직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합원 또는 근로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투표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업 규칙을 변경. 자, 다시 종합해보면 취업 규칙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근로 조건에들은 근로 조건의 어떤 변경들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주휴일, 휴일이라든지 휴가, 그리고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그리고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등에 대한 이런 이제 근로조건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취업 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서 근로 조건을 낮추거나 복무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우리 근로관계에 있어가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등에 따른 임의 퇴직이나 합의 퇴직 등이 이 퇴직의 범주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와 관해서 특별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료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의 사유, 절차, 정년 등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면 민법에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소송에서도 이제 민사상의 부분들이 있고 형사상의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민사상의 부분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근로관계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는 부분을 보고 있지만 퇴직도 있죠. 또 이제 해고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근로자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자동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퇴직 같은 경우에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이 있고 해고와 관련된 것은 이제 징계해고가 있고 통상해고가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이것이 이제 정리해고. 우리 이제 쌍용 자동차 사태를 한번 이제 잘 이제 염두에 두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또 이제 자동 소멸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법인이 없어졌다거나 이 기업이 파산이나 또는 부도 처리가 되어졌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어짐을 의미하게 됐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질까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의퇴직, 사직의 효력이 사직입니다. 임의퇴직은 사직, 효력을 제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제 직원들이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용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 노동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 해지, 그것을 다른 말로 의원 면직이라고 해요. 합의해서 해지한다. 의원 면직이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그래서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임의퇴직. 사용자가 이제 사직 의사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의퇴직 상태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 내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임의퇴직. 그래서 법적 효과는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직 통고 기간 중에는 이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사직의 통고만으로 통고 기간 중 무단 결근하는 것은 계약 위반상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시킬 수 있고 평균 임금이 저하될 수 있다. 자, 평균 임금이 저하된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질까요? 퇴직금과도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임의퇴직. 그건 무엇이냐? 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의퇴직을 이제 임의퇴직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 중에 이제 근로자가 임의퇴직을 신청을 한 거예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법 660조 2항에서
조항에서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통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봅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극명한 어떤 이제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퇴직의 법적 효과는 이제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 규정에 정한 바에 이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이미 퇴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계약이 정해져야 된다. 계약이 정한 그 시점까지 근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이미 퇴직이 될 수 있다. 무엇을 근간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따른다. 그리고 여기에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